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도 고자는 시대를 초월해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전하며 항상 현재적 의미를 갖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과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꿰뚫어 보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책은 몽테뉴, 파스칼, 라퐁텐 등과 같이 17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도덕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따로 배우기까지 했다 하죠. 니체 역시 극찬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선택 앞에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책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저자 소개는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 타임스탬프를 참조해 주세요. 악천후와 역경 대비는 잘 나갈 때 해야 한다. 번영할 때 역경을 대비하라. 여름에 겨울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쉬운 예방책이다. 번영할 때는 호의를 얻기 쉽고 우정도 넘친다. 따라서 이럴 때 악천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역경을 만나면 호의를 얻기 어렵고 우정도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와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라. 지금은 그들이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친구가 없다. 번영할 때는 친구들을 모른 척하고 역경을 당할 때는 그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남의 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친구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악덕인데 교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절제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기질에 따라 자유롭게 살며 선택한 것에 열중하되 자신의 좋은 취향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한다. 행운의 여신을 너무 오래 시험하지 말라. 이기고 있을 때 행운을 버릴 줄 알라. 이것은 유명한 도박꾼들의 방법이다. 멋진 후퇴는 용감한 전진만큼 중요하다. 공적이 충분하거나 많을 때는 그것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행운은 늘 뭔가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행운이 더 안전하다. 맛을 즐기려면 어느 정도 달콤 씁쓸해야 한다. 행운은 많이 쌓일수록 미끄러지고 모든 것을 망칠 위험도 커진다. 때때로 행운은 지속기간이 짧지만 짧은 만큼 강렬하다. 행운의 여신은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등에 업으면 실증을 내기 때문이다. 세상의 절반이 당신을 외면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있다. 세상의 절반이 남은 절반을 비웃지만 모두 어리석다.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 따르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구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참기 힘든 어리석음이다. 완벽함은 어느 하나를 만족시킨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그 흠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비난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만족의 기준은 그 상황의 질서를 판단할 줄 아는 저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가에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의견이나 관습, 한 시대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모두의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에 남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깊이를 측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긴 하되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남들이 나의 모든 능력을 파악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당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능력이 발휘될 범위를 추측하고 의심할 때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 일이 당신을 필요로 해야 한다. 남들이 탐내는 사람이 되라. 숱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면 그건 큰 행운이다. 보통은 임기가 끝난 사람에게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계속 호의를 얻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과 재능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친절한 태도도 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당신의 탁월함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당신이 그 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직위를 명예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위 때문에 명예로워진다. 단 후임자가 형편없어서 당신이 돋보이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이 탐나는 사람이 아니라 후임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야 한다. 잘난 척을 하면 모두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예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잘난 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남들을 돌보는 척을 해야 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시간을 엄수하느라 자신을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하면 탁월함도 그 가치를 잃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적인 능력을 인위적인 능력보다 좋게 여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일을 잘할수록 자기 노력을 숨겨야 한다.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러 잘난 척을 피하여 자신은 그런 삶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2배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박수를 받게 된다. 자기 만족은 대개 무지에서 시작해 어리석은 행복으로 끝난다. 자기 만족을 드러내지 말라. 자기 불만에도 빠지지 말라. 이는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만족에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만족은 대개 무지에서 시작해 어리석은 행복으로 끝난다. 자신에게 즐거움은 주지만 평판은 떨어뜨린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완벽한 자질을 이해할 수 없어서
자신의 비천한 평범함에 만족한다. 불신은 신중하게 처신하는 데 늘 도움이 된다. 일이 잘 풀리도록 준비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미리 불행을 경계한 사람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덜 걱정하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라도 종종 졸고 알렉산더 왕도 자신의 잘못으로 왕좌에서 내려온다. 만사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때 성공을 불러온 일이지만 때가 달라지면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음은 고칠 수가 없다. 헛된 만족은 꽃을 피우더라도 그 싹을 틔우는 것은 계속 같은 씨앗이기 때문이다. 친구들 사이라도 잘못을 털어놓는 일은 주의하라.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감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정념도 감추어야 하는데 결점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은 곧 저지르려는 잘못까지 미리 떠벌린다. 명성은 한 일보다는 신중함이 좌우한다. 따라서 금욕 생활을 할 게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은 해와 달의 일식이나 월식처럼 훤히 드러난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서도 잘못을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조차 숨겨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삶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불평은 늘 명성을 떨어뜨린다. 절대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늘 명성을 떨어뜨린다. 불평은 위로하는 연민보다 화나게 하는 정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불평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즉,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불평하면 그것을 들은 두 번째 사람은 자신도 첫 번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구실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불평함으로써 미래의 불평을 초래한다. 또한 도움이나 위로를 구하면서 과도한 응석을 부리다가 경멸을 받는다. 차라리 자신이 받은 호의를 칭찬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편이 낫다. 하지만 부재 중인 사람들이 베푼 호의를 반복해 말하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같은 호의를 베풀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명성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꼴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자신의 수치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적들을 저지하고 친구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들만 알린다. 정신기형과 부조화를 특히 부끄러워하라. 어리석은 괴물이 되지 말라. 이런 괴물은 허영심 가득하고 우쭐거리며 고집불통에 변덕스럽고 자기애가 강하며 터무니없고 자주 우스운 표정을 짓고 우스꽝스러우며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하며 모순적이며 편집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온갖 부류에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무례한 괴물들이다. 이런 정신기형은 몸기형보다 더 기괴하다.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많은 부조화를 과연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양식이 없으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조소를 받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박수갈채로 착각한다. 명예를 얻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사소한 일로 한순간에 이를 수도 있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 그것은 이미 기운 싸움이다. 그런 사람은 수치심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즉, 모든 걸 잃어 더는 잃을 게 없고 그래서 온갖 무례한 행동을 한다. 따라서 그런 끔찍한 위험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명예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얻는 데는 수년이 걸렸어도 사소한 일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수모가 수많은 빛나는 노력을 얼어붙게 한다. 많은 책임을 진 사람은 잃을 게 많아서 신중하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명성을 보면서 남의 명성도 지켜본다. 그리고 싸울 때 조심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신중하다. 지혜롭게 시간을 벌면서 적절한 때 물러서고 명예를 안전하게 지킨다. 혹여 만일 승리한다고 해도 자초해서 잃어버린 명예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실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불행이다. 내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내실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불행이다. 온전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온전한 건 아니다. 망상을 잉태하고 속임수를 낳는 가짜들도 있다. 또 그들과 비슷하게 속임수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소수의 진리가 보장하는 확실함보다 다수의 거짓이 주는 불확실함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들의 변덕은 온전함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에 끝이 좋지 않다. 오직 진리만이 진정한 명성을 주고 본질만이 유익하다. 하나의 속임수는 다른 많은 속임수를 부르고 그렇게 세워진 집은 허상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공중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곧 무너진다. 잘못 만들어진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너무 많이 증명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약속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인생은 짧지만 잘 살아낸 삶의 기억은 영원하다. 오래 사는 기술, 선하게 사는 것이 장수하는 기술이다. 삶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어리석음과 비열함이다.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킬 줄 몰라서 삶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서 삶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미덕 그 자체가 상인 것처럼 악덕 그 자체도 벌이다. 악덕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은 삶을 2배로 빨리 끝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미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또한 정신이 온전하면 육체도 온전해진다. 그리고 선하게 살면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오래 살게 된다. 가장 실질적인 지식은 진짜 의도를 감출 줄 아는 것이다. 진짜 의도를 감추라. 정념은 정신의 벽에 난 구멍들이다. 가장 실질적인 지식은 진짜 의도를 감출 줄 아는 것이다. 가드놀이에서 패를 보여주는 사람은 패할 위험이 있다. 신중한 사람은 그 자제력으로 노련한 사람의 호기심과 싸운다. 상대가 살쾡이처럼 알려고 할 때 오징어처럼 생각을 숨겨야 한다. 또한 취향도 상대가 알지 못하게 감춰야 한다. 누군가 반대하거나 아첨하지 못하게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다. 거짓말하지도 진실을 다 말하지도 말라.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하는 일도 없다. 그것이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감출 줄 아는 것만큼 진실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이라도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질 수 있다. 속는 사람은 모자란 것으로 여겨지고 속이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여겨지는데 둘 중에 후자가 더 나쁘다.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다. 일부는 자신을 위해 또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1601년 스페인 사라고사 지방 칼라타유드 지역인 벨몬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신부였던 그의 글 안에는 종교적 언급이 거의 없고 기독교 도덕 개념을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저자가 생각한 근본적인 삶의 목표는 성공과 명성보다 개인의 성숙이었는데요. 인간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성공 전략을 놓치지 않았던 그의 글에는
많은 함정과 악한 행동을 미리 알아야 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킬 방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번호가 붙은 300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며 단락마다 짧은 주제어인 격언이나 행동규칙이 나오고 이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간편하고 쉽게 읽어낼 수 있지만 거대하고 무한한 세계를 담고 있기도 하죠. 저자는 당대나 과거의 인물을 따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만한 온전한 사람을 그리고자 했습니다.